안녕하세요. 취업트렌드 채널 운영자입니다. 저는 현재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로 근무하고 있고요. 동시에 네이버 어학교육 분야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좌측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네이버에서 저희 취업트렌드 채널을 직접 검색하고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취업트렌드는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채널이고요. 오늘 내용 만족하신다면 네이버 인플루언서 팬하기,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을 주제로 다뤄볼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취득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학습 플래너로서 이 자격증 취득에 있어 제일 중요한 실습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른 컨텐츠들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을 다루려 하는데요. 사실 대중의 인식에는 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되게 쉽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실습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게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실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직무적성,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실습을 해야 여러분들의 취업이 좀 결정된다 라고 보거든요. 또 실습을 하면서 취업처가 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 그 중에서도 실습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제 블로그인데요. 인트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당선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콘텐츠는 그 블로그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실습에서 취업으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이 더 편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글로 조금 더 상세히 천천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관련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취득 방법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취득 방법 설명할 때 이 서류 3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 중에 있고 앞으로 희망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를 꼭 들르게 돼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은 여기서 해야 되고요. 그럼 신청할 때 서류가 필요할 텐데 핵심 3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종 학력 증명서인데 전문대학 또는 그에 준하는, 여기서 그에 준하는 이라는 건 사실상 학점은행제를 뜻합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전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필요한 전공 17과목 이수 성적 증명서예요. 마지막으로 현장 실습 확인서입니다. 이 3가지가 갖춰지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3번째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전공 필수 한 과목을 이수해야, 정상적으로 이수해야 나오는 확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음에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인데 앞서 설명했던 서류 2번째 전공 17과목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 한 과목이 바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조금 더 풀었으면 과목이기 때문에 수업도 있고 그러면서 현장 실습을 160시간 또는 120시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160시간이냐 120시간이냐는 2020년 이전에 공부를 시작했냐 이후냐 이 기준으로 나뉘는데 현재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160시간 대상자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 수업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나 학점은행제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의 존재 유무도 모른 채 현재 공부 중인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습 플래너나 교육기관에서 그냥 설명을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거를 세미나 수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교육원마다 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곳이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최소 3회는 대면, 즉 출석으로 수업을 구성을 해야 돼요. 다만 올해 3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 3회 수업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습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얘기가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2년 3월 이후부터는 기존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수업은 최소 3회, 그리고 현장 실습은 당연히 160시간 또는 120시간 진행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전공 17과목 중에 한 과목, 전공 필수 과목이고요. 이 실습 과목은 수업도 있고, 수업은 교육원에서 듣는 거고요. 현장 실습은 복지기관에서 따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실습 과정이 취업으로 이어지고 또 취업에 있어서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사회복지 과목을 이수한 자는 현장 실습, 즉 사회복지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160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이 160시간은 뭐 하루에 8시간 또는 4시간 나눠서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기관에서 8시간을 선호합니다. 이거는 기관이랑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학습 플래너가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아무튼 이 복지기관에서 하시는 건데 그냥 복지기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애매하죠. 우리나라 이제 복지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다. 대분류 체계에 의하면 뭐 아동, 청소년, 노인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이건 좀 자세히 볼게요. 자, 뒤에 배경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 기관은 국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시설 유형 대분류 현황이 있습니다. 조금 더 키워서 보면 앞서 간단히 소개했던 것처럼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이런 식으로 막 나뉩니다. 그거에 따른 여기 통계에도 나와 있어요. 전국에 있는 시설 센터 개수인데 확실히 노인이 많죠. 제가 다음 시간에 취업 관련해서 콘텐츠를 또 다룰 겁니다. 요 정도로만 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보통 현실을 느낍니다. 여기서 현실이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직무 적성,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적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실습을 하는데 이거 정말 내가 절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장롱면허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습을 하는 곳이 내가 원래는 아동 쪽에서 하고 싶었는데 노인 쪽에 해서 그냥 일단 이번에는 넘기고 취업할 땐 제대로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실습을 하면서 이런 걸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한다는 게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붙는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슈퍼바이저로부터 각종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을 열심히 하면 또 인맥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습했던 곳 또는 그곳 기관장이 또 알고 있는 다른 곳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습을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 취업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그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사회복지사 이거 관련해서 마련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작게나마 좀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있어서 또는 학점은행제나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관련해 있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아래 보이시죠?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 혹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 참 쉽죠? 에듀트렌드 검색하셔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